대불전경 해제. 이제 어제는 최봉수 번역을 하신 최봉수님께서 쓰신 서문이 아니라 서론이었네요. 서론을 받고 이제 1장 원저자에 대해서 민군사야도에 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원저자인 바단타 위칫 타사라 비왕사. 이제 수식어일 것 같고요. 높여주는 그런 칭호. 민군 티피카라라 사야도는 티피카라다 사야도. 한번 다시 발음해 보겠습니다. 바단타 위치 타사라 비왕사 민군 티피카라타라 사야도. 매우 유명한 분이다. 그는 1911년 11월 11일 타이뷰와 마을에서 태어났다. 타이뷰와 마을에서 태어났다. 8세 때 민장에 있는 민자옹 승원의 사야도 우소비타 스님에게, 이제 우소비타 사야도에게 입문하여 불교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다. 8살에. 10세에 그 사야도님에게 사미계를 받았고 그로부터 10년 뒤 공부를 더하기 위해 담마나다 승원으로 갔다. 주석이 있어서 법의 외침 담마나다 승원으로 갔다. 담마나다 승원은 민군의 사가잉읍에 있는 승원으로서, 민군이 지역 이름이네요. 민군의 사가잉읍에 있는 승원이다. 거룩한 인물들이 모여 은둔하며 수행하는 곳이다. 스님은 1930년에 구족계를 받았는데 20살에 당시 스님의 후원자는 다우 담마 차리 비구니였다. 후원자의 개념이 어떤 거일란지 주석이 있어서 담마 차리는 법의 행자, 여성 출가자를 미얀마에서는 티라신이라 한다. 근데 여기서의 어떤 제도는 은사 스님은 따로 있고 이런 어떤 후원자 이런 개념이 또 따로 있는 건지, 여튼 탁월하고 박식한 그녀는 비구니 소개를 하네요. 다우 담마차리. 사차와 디티카를 저술하기도 했다. 이것도 유명한 저서인지. 진실어 주석 사차와디 티카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네요. 사차와디 티카 진실어 주석. 그리고 또 한 명의 후원자인 우트윈 경은 경이네요. 뭔가 이제 품서를 받은 건지 부유한 자선 사업가였다. 이후 다우 담마차리 비구니는 스님의 정신적인 어머니가 되었고 우트윈 경은 스님의 종교적인 삶을 부양해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스님에게 구족계를 주었던 담마나다 사야도 화상이, 여기는 이제 화상 은사 스님, 우리나라로 치면 1937년에 열반에 들자 그러면 구족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7년 있다가 여기 화상은 돌아가시고 본인 나이에 27입니다. 27에 은사 스님이 돌아가시고 열반에 들자 민군 사야도는 그 승원의 책임자 자리에 올라야 했다. 담마나다 승원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은사 스님 이 절의 이름이네요. 절의 담마나다 승원의 담마나다 사야도 화상이 열반에 드니까 이제 본인이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민군 사야도는 13세 때부터 모든 시험들을 성공리에 통과했다. 비국에 받기 전에 이미. 비구가 된 지 네 번째 해에는 20살에 비국에 받고 그럼 24세 담마차리야 시험을 통과했다. 네 번째 해니까 23. 이게 이제 또 보니까 그냥 괄호해 놓고 한자로는 법사라고 돼 있어요. 법사 우리는 그냥 뭐 일반 보통 명사로서 쓰는데 여기서는 어떤 지위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담마차리야 이제 법을 지녔다. 뭐 이런 시험인지. 이 시험을 만달레이에 있는 파리아띠 사사나히타 협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응시자가 매우 적을 정도로 몹시 어려운 시험이다. 애초에 어려워서 쉽게 응시조차 못한다. 그런 말이겠죠. 응시자가 매우 적다. 그런데 23세에 통과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3가지 주석서에 정통해야 된다. 보통 지원자들은 3년에 걸쳐서 그 주석서들을 하나씩 끝내려고 했지만 그러면 9년 걸린다는 말인가요? 스님은 그 주석서들을 단 1년 안에 모두 정통했다. 3년에 걸쳐서 하나씩, 이 말이 조금 애매해요. 여튼 1년에 하나씩이란 말인지. 그럼으로써 모두가 탐내지만 얻기 힘든 파리아티 사나 나히따 담마차리야 와탕사카라는 자격을 얻었다. 이 담마차리야 법사 와탕사카라는 자격을 얻었다. 주석. 불교 호지협회에서 수여하는 법사 자격. 이걸 23. 그러나 실제로 스님이 혼자이므로 그 이름을 널리 드날리게 된 것은 티피타카다라 삼장 이제 삼장 법사죠. 시험을 탁월하게 통과하면서였다. 당시 최초로 개최된 시험을 통과했네요. 1회 합격자예요. 가장 길고도 어려운 시험으로 명성이 높았다. 시험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시자는 자신이 깊이 새기며 배웠던 3장 모두를 암송해야 한다. 이에 더해 응시자는 모든 정전과 주석서들에 관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스님이 이러한 전 과정의 시험을 치르는 데는 4년이 걸렸다. 그리고 1953년에 유일무이한 칭호인 이제 3장의 수지자 이런 뜻을 지닌 티피타카다라 담마판다가리카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이다. 3장의 수지자이며 법보의 호지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석이 좀 길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의 수지자는 3장 곧 경장, 율장, 논장을 모두 암기하는 수행자를 말한다. 여기서는 물론 빨리 3장에 국한된 것이지만 그 분량은 상당하다. 율장은 보통 뭐 4분율 내지는 5분율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5분율인 것 같습니다. 마와까, 출라와까, 빠라지까, 파치티아, 파리와라 이렇게 5가지. 경장은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상류타니까야, 앙구타라니까야, 쿠타카니까야 이렇게 5가지. 쿠타카니까야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근데 뭐 나중에 또 나오지 싶지만 디가니까야 하나만 외우는 걸로 경장은 그것만으로도 분량이 방대해서
논장은 담마 상가니 위방가 다투 카타 판야띠 카타와뚜 야마카 파타라 이렇게 이중 율장은 비구 등의 생활과 승단의 질서를 위한 규율 및 규범을 다루고 있다. 생활과 승단의 질서를 위한 규율 및 규범 그리고 경장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이 승인한 큰 제자들이 행한 깨달음과 깨달음에 관한 가르침들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논장은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 심리 및 윤리적인 측면의 불교 철학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빨리 3장이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출판되었지만 최근 인도의 비하르 주 정부에서 출판된 날란다, 대화나가리, 빨리, 그란타말라 판에 입각해 그 분량을 살펴볼 때 모두 41책으로 되어 있고 각 책은 본문만 해도 400쪽 전후로 편집되어 있다. 그리고 각 페이지는 대화나가리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아무리 축약적 번역을 한다고 해도 200자 원고 8쪽 정도가 된다. 이제 한 페이지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축약을 아무리 해도 200자 원고지 8쪽. 그게 한 페이지다. 따라서 3장의 분량을 200자 원고지 매수로 환산할 때 대략 13만 쪽이 될 정도로 방대하다. 방대하다 분량이 그런 주석이었고 주석을 하나 더 얘기하네요. 이게 지금 3장 수지자, 그 다음에 법보호지자는 본래 부처님 당시 아난다 존자에게 붙여졌던 칭호이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들으며 항상 외우고 결집에 이르러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일일이 송출해 내었기 때문이다. 그 명예로운 호칭을 3장 수지자에게 덧붙여 사용하고 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받은 칭호가 4가지인가 이렇게 있다고 언급이 되죠. 시자를 가장 잘하는 것, 이제 그 다음에 가장 법을 다문제일 많이 듣고 아마 또 비슷하게 잘 외우고 이런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법사는 잘 경률론을 다 외우는데 아난존자가 무슨 칭호를 받았는지도 떠듬거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조만간은 그냥 뇌에 바로 칩을 이식을 해서 누구나가 다 3장 법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요. 어느 위치였는지 3장의 수지자이며 법보의 호지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게 53년에 이 칭호를 받으셨어요. 4년에 걸쳐서 1회 어려운 시험을 치시고 합격해가지고 그러면은 나이로 보자면은 43이십니다. 정전에 16,000페이지를 외워내는 민군사야도의 이러한 능력은 1985년 기넥스북에도 올라있을 정도이다. 스님이 그 칭호를 얻은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서의 지금은 또 1990년 당시 이후에 1996년에 한 분이 더 이 칭호를 얻었다. 이 1990년 기준으로 오직 4명만이 그 칭호를 얻었다. 지금은 또 얼마나 또 이 칭호를 얻으셨을런지.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불교를 위한 스님의 업적은 다음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충분할 것이다. 제6차 편찬회의. 결집을 편찬회의. 결집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얀마에서 6차 결집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민족이 공존하는 나라인 인도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언어도 다양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언어로 부처님의 교설이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불교 경전으로 3장의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빨리어로 표기된 불교 경전이다. 이 빨리어 경전은 현재 스리랑카, 타이, 미얀마 등 남반 불교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남방 불교는 원초적인 불교 형태를 가장 순수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제 상자부 불교는 또한 빨리어 경전이 현존하는 여러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원초적인 내용과 형태와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여 근본 불교 연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빨리어 경전의 성립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결집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은 온당하다. 그리하여 결집이 개최되는 동기와 6번에 이르는 결집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위대한 열반에 든 뒤 대반 열반에 드신 뒤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스승에 대한 마지막 예를 올리고 있었다. 그때 모임의 어른이었던 마하카사파 장로는 대중에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와 헤어져야 하며 멀어져야 하며 나뉘어지게 마련이다. 이때 늙은 나이에 출가하여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수바따라는 비구가 다음과 같이 여러 대중들을 선동하였다. 벗들여 슬퍼하지 마시오. 이제야 우리는 저 큰 스승의 통제와 엄한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소. 스승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는 엄격한 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언제나 꾸짖음을 들었소. 잔소리 들었다. 피곤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소.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오.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여기에는 이제 전사가 있죠. 이 수바따가 자기가 잘해보려고 늦게 출가했지만 잘해보려고 부처님 이제 이 수바따가 머무는 절에 오시면 자기가 공양을 크게 올리기 위해서 하지만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자기를 후원해주는 공양 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벌어먹고 살던 이발사 그 업식을 아들 둘에게도 가르쳐가지고 둘 다 출가를 한 입장이었는데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 이발을 해준 다음에 그럼 먹을 걸 이거저거 할 거 없이 얻어와라 이렇게 됐는데 장사가 잘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풍성하게 요리를 준비를 해서 부처님이 오셨을 때 경전에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뭐 국자를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부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니까 공양청을 올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그러면은 요리는 어떻게 했으며 음식 준비는 어떻게 했으며 이제 그 음식은 어떻게 모았으며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살펴보신 다음에 이 음식을 아무도 먹지 말아라. 비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버려라. 이렇게 되니까 충격받은 거죠. 큰 악의를 품은 거죠. 한마디로. 일체질을 아신다는 부처님께서 그러면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던지 자기가 이렇게 시급 고생을 했더니만 이거를 아무도 안 먹고 갖다 버리라고 그런다고 그때 원한을 갖지만 부처님의 위실력이 크니까 그때는 대놓고 이야기를 못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처럼 이제 자기의 그간에 품고 있던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품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때 제정이 된 계율이 비구가 요리를 하지 말라는 계율이 그때 제정이 됐는지 그렇고요. 그럼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말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발 기구를
지니고 있지 말아라. 이런 계율일 겁니다, 아마. 근데 막 이제 무거운 계율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했는데 어쨌든 음식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직후에 나타난 수바타의 이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들은 승단 내부에 이질적인 부류가 존재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언제나 사람은 10인 10색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틀리게 해석하고 흩뜨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하카사파 장로는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존자들이여 오시어 모여서 법과 유를 합송합시다. 법 아닌 것이 널리 퍼지기 전에, 법이 사라지기 전에, 율 아닌 것이 널리 퍼지기 전에, 율이 사라지기 전에, 정법이 사라지기 전에, 그 다음에 삿된 법이 널리 퍼지기 전에, 율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법을 헐뜯는 자가 힘을 얻기 전에, 법을 지닌 자가 약해지기 전에 모여가지고 홍보의 입장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법을 널리 알리자. 그 다음에 이제 튼튼하게 하자. 우리끼리도 잘못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니고 있는 자는 이런 기회에 정정해라. 일부러 잘못된 법이든 율이든 지니려고 지니는 게 아니라 율이 아니라 경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아비담마는 모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에 7주 동안 7군데 자리를 옮겨 다니시면서 선정에 들어가 계실 때 4번째 주일 겁니다. 아마 4번째 주에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5번째 주에는 또 찾아오는 뭐 이런저런 인연들이 있었죠. 율은 그때 언급이 안 됐을 겁니다. 율은 교단이 대중생활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부처님께서 정하셔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정해진 거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수정을 하셨고, 그러니까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과 같은 시절이 아니니까 인터넷에 공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자 알고 있는 게 버전이 다 제각각일 수 있는 거고, 이때 한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제 최신 버전으로 통일하자. 첫 번째 편찬회의 제1결집, 마하카사파 장로는 500명의 아라한 제자들을 선출하여 편찬회의를 구성했다. 그 개최지는 마가다라는 나라의 수도인 라자가시로 선정되었다. 부처님을 열렬히 신앙했던 아자타사투 왕을 저지레를 하기는 했지만 빈비사라 왕을 죽이는 하지만 참회를 하고 3귀를 하고 외바라 언덕에 있는 사타파니 동굴 칠렵굴에서 개최되는 그 중요한 회의를 위해 모든 준비를 제공했다. 아난다 장로는 통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직 아라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그는 밤새 위아래로 걸으면서 경행을 하면서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몸을 뻗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바로 그 순간 섬광이 번뜩이는 것처럼 어둠이 제거되고 성인으로서의 숭고한 빛이 그를 깨웠다. 밤새 경행을 할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눕는 순간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꺼내려고 들면 이제 제가 막 뭔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세한 건 다른 자리에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여튼 눕는 순간에 변화가 오는 이런저런 경계들은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계는
정진을 해 나가시는 가운데 한 번씩 있게 마련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런데 이제 집착을 하면 점점 이제 신통을 바라니까 아무튼 그를 깨웠다. 그러자 아라한 성자가 지니는 기적적이고도 초인적인 힘을 통하여 편찬회의 석상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게 뭔가 이제 신족통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마치 땅 속에서 솟은 것처럼 편찬회의가 막 시작되려 할 때 나타난 것이었다. 원래는 아라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석하지 못했는데 아라한이 되면서 그 자리에 뿅하니 나타났다. 그 편찬회의의 의장이었던 마하카사파 장로는 승단의 허락 아래 율에 관한 우빨리 장로에게 질문하였다. 이 질문들은 여러 가지 파괴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건, 상황, 그것에 관계된 인물들, 근본 계율, 보충 계율 및 세부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은 계율을 하나씩 이제 짚어나가고 정리를 하고 그 책임을 맡은 것은 우빨리 지게제일 우빨리 장로였고 부처님께서 라이센스 준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으니까 계율은 우빨리 장로가 맡아가지고 계율을 하나씩 빠라지카 계율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음행에 관해서 비구의 이름이 수바타 비구가 어떻게 해가지고 관계된 인물들 언제는 빠집니다. 언제는 없어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는 없이 어떤 장소에서 누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고 또 보충 계율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정을 하신다든지 좀 풀어준다든지 좀 조인다든지 이러한 그 다음에 계율인 경우 계율이 아닌 경우 등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계율을 그러면 어긴 겁니까? 비구가 예를 들면 상가디세사 계율 가운데 여성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누군지 모르고 밀쳤는데 밀치고 나서 보니까는 여성이었다. 그럼 이게 계율을 어긴 겁니까? 이거는 계율을 어긴 경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때마다 그러면 세부 항목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다 살핍니다. 이리하여 전체가 동의하는 가운데 율장이 성립되었다. 전체가 동의하는 만장일치제예요. 여기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함께 암송하고 율장이 정리가 되고 비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구니게 하고 이렇게 다 살피고 그런 뒤에 다시 마하카사파 장로는 승단의 허락 아래 아난다 장로에게 법에 관해서 질문했다. 아난다 장로는 역시나 부처님께 받은 칭호가 있으니까 법보에 뭐라 그랬죠? 호지자였나요? 법보 호지자. 아난다 장로에게 법에 관해서 질문했다. 이 질문들은 율에 적용된 형식들을 따르고 있다. 이리하여 전체가 동의하는 가운데 이제 같은 방식으로 물었다. 계율하고 언제는 빠지고 어디에서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법을 설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가 동의하는 가운데 경장이 성립되었으니 이것이 아함부 경전의 기원이다. 니까야. 두 번째 편찬회의. 부처님이 열반하고 100년이 지난 뒤 몇몇 계율의 해석을 둘러싸고 승단 내부에 커다란 논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두 번째 편찬회의가 필요했다. 이제 상가가 깨진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서로 다르게 보아서 다른 계율로 이제 서로 따로 포사를 하고 그 계율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자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가가 쪼개지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굉장히 이제 주의하셨기 때문에 근데 1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런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두 번째 편찬회의가 필요했다.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지도자 위치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부처님 열반하시고 100년밖에 안 지났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 뭐 100년이면 많이 지났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몇 대 안 내려간 거죠. 그러면은 마하가사파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 이렇게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두 번째 편찬회의가 필요했다.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두 번째 편찬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베살리에서 열렸다. 디파 왕사와 사만타파사디카라는 주석서에 의하면 아자타사뚜 왕의 후손인 칼라소카 왕 시대에 개최되었다. 아자타사뚜 왕도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한 것처럼 아자타사뚜도 왕위를 찬탈당한 것으로 살짝 아난윤자의 얘기 볼 때 나왔는데 이 몇 대 후손인지 여하튼 칼라소카 왕 시대에 개최되었고 붓다고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700명의 제자들이 이 회의에 모였고 그들은 새로운 편찬의 방향을 결의하였다. 곧 장, 부, 지, 법근, 간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뭔가 정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했어요. 세 번째 편찬회의 제3결집. 세 번째 편찬회의는 유명한 불자 제왕이 아소카 대왕의 후원 아래 아소카 대왕은 많이 언급이 되죠. 아유광사, 이제 아소카 이제 한자로 음차해가지고 이게 저번에 서장 볼 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유광사에서 대종고 스님께서 또 말년에 책임을 지시고 아소카 대왕의 후원 아래 빠딸리푸타 시에서 열렸다. 이 회의의 목적은 승단 내에 스며든 여러 이단적인 견해들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시간 지나면 어쩔 수가 없다. 다른 부파의 불교도들이 아소카 대왕의 후원을 얻으려 이 전통의 불교 교단에 합류함으로써 많은 이단적인 견해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외도들이 아니면 외도까지는 아니어도 불교하고 애매하게 다른 그러면 그 정도로 얘기합시다. 그런데 이제 아소카 대왕이 불교를 크게 후원하니까 우리도 불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발을 걸치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어떤 세는 이제 커졌을지는 몰라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꾸 딴소리 하니까 이단적인 견해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수석 장로는 목갈리푸타 티사 장로였다. 그는 논장의 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는 카타와투라는 제목의 대법 논설을 제시하면서 정법을 복원하였다. 상대할다 할 때 대법이에요. 대자예요. 이 편찬회의 후 아소카 왕은 세계의 여러 나라로 포교단을 파견했다. 그의 아들 마힌다와 딸 상가미타는 스리랑카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의 포교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스리랑카는 불교의 본거지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빨리 3장이 모두의 종교적 열망 속에서 전승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스리랑카도 이제 군부인지 어수선하고 미얀마도 그렇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정치적인 상황은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힘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계속 얘기하려고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편찬회의 제4결집. 그때까지 3장은 주로 입에서 입으로 스승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전수되었다. 승단에는 글을 쓰는 수행이 있었으나 성전들이 책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편집되지 않았음은 거의 틀림없다. 네 번째 회의에 이 시점인 연도로서는 지금 언급은 없는데, 이게 처음에 책이 있던 시절이라고 해도 워낙 귀하니까 이게 종이 또는 종이 대용으로 쓰는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어쨌든 다 같이 암송을 하는 걸로 제1결집에서도 다 같이 암송했다. 이게 노래 외우듯이 하는 겁니다. 잘. 그러면은 이게 녹음기처럼 그대로 다 외우는 거예요. 정확도가 높아요. 우리가 대중가요 한번 외우고 나면 그 음률 따라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뇌가 그 정도는 정확하다, 잘한다. 그런데 네 번째 회의, 편찬회의 제4결집에서는 뭔가 이제 책의 형태로 넘어가는지, 글로 기록하여 책을 만드는 작업은 기원전 29년에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전까지는, 그럼 부처님 당시는 기원전 이제 500년대이니까 500년 지나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책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때 와타가마니 아빠야 왕의 통치 시기에 속하는데, 그때는 상좌부 불교의 빨리 3장이 바로 그 시기에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분류 정리되었다. 이것이 종종 네 번째 편찬회의로 고려된다. 그때 명시적으로 네 번째 편찬회의다 이야기를 했던 거는 아니지만 오늘날 이야기하는데, 책으로 만들어진 건 대단히 큰 일이니까, 그리고 그때 그 책을 기본으로 지금 민곤사야도 스님도 삼장법사로서 인정을 받는 거고, 네 번째 편찬회의로 제4결집으로 정했다. 다섯 번째 편찬회의 제5결집, 상자부 전승의 정설에 따르면 다섯 번째 편찬회의는 미얀마 북쪽에 위치한 만달레이에서 1871년 민돈 왕의 후원 아래에 개최되었다. 이 편찬회의에서 모든 빨리 3장이 확정되고 재편집되어 마침내 729개의 대리석판 위에 새겨지게 되었다. 율 111개, 경 410개, 논 208개. 비율로 치면 율은 100개면 경이 400개, 논은 200개. 그래요. 그래서 대충 700개의 대리석판 위에 새겼다. 미얀마 정부가 그러면 글쎄 이때를 제5결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 세계 불교의 공의를 얻어가지고 자 우리나라에서 이 1871년에 한 왕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 대사업이 제5결집이다. 이제 그렇게 전 세계 불교도의 동의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하튼 어쨌든 이 정법을 우리가 계속 이어간다. 제5결집으로서 이렇게 했다. 그것도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왕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여섯 번째 편찬회의, 현대에 들어서 3장을 최신 방식으로 편집할 필요가 생겼다. 철저히 교정하고 체계적으로 편집한 뒤 최신의 기계로 인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양곤에서 미얀마의 여섯 번째 편찬회의가 열림으로써 수행되었다. 이 편찬회의는 1954년 5월 17일 인공적으로 만든 바위굴에서 발족했다. 이제 모양조차도 똑같이 하겠다고 인공으로 바위굴까지 만들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부처님 당시 때처럼 똑같이 해보겠다.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의 모두의 뭐 동의를 얻고 이런 거는 뭐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인도에서는 이미 불교가 많이 쇠퇴했고, 이제 힌두교가 더 이제 주도적인 입장이고, 스리랑카 정도인데 불교 국가라면은,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로 넘어온 부분은 이제 이 근본 불교의 입장하고는 이미 많이 다른, 이제 그런 대승불교다, 이렇게 한역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느낌이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얀마가 이제 우리가 정통이다, 좀 이런 걸 내세운다고 해서 그게 또 무리라고 하기까지에는 뭐 전문가들이 그런 거는 입을 댈 부분인 거고, 1954년에 인공으로 만든 바위굴에서 5월 17일에 발족했다. 여섯 번째 편찬회의가 지금 민군사야도 스님이 민군사야도께서 그 칭호를 받은 거가 원저자에 대해서 보다가 지금 주석 한참 보는 중입니다. 1953년이었으니까 4년에 걸쳐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이 유일무이한 칭호, 이때 당시에는 칭호를 53년에 얻고, 그 다음에 이 제6차 결집을 1954년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바위굴은 양곤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편찬회의의 목적으로 건축되었던 것이다. 세계 각지로부터 가장 박식한 2,500명의 제자들이 삼장을 합송하는 데 참석하였다. 이제 어떤 또 전 세계에서 동참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떨어진 다른 건물에서는 출판사가 세워져 가지고 편찬회의에 재가를 받은 원전들을 인쇄하였다. 이 편찬회의는 1956년 5월 보름에 폐회하였다. 첫 번째 제1결집은 7개월간 이어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번째 편찬회의는 54년 5월부터 56년 5월 보름까지, 그럼 거의 딱 2년에 걸쳐가지고 이 날을 불기 2500년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예요. 두세 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미얀마에서는 이 1956년을 불기 2500년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때 폐회하였다. 바로 이 편찬회의에서 응답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민군사야도였다. 그러면은 율장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열반하신 직후에 제1차 결집에서는 율장은 우팔리존자가, 그 다음에 경장은 아난존자가 했는데, 여섯 번째 편찬회의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이어진 이 여섯 번째 편찬회의는 민군사야도 스님이 다 맡아서 했다. 그래서 숨 좀 돌리고 제6차 편찬회의가 무사히 진행되고 있었을 때 이미 그 편찬회의에서 승인된 정전들을 책으로 발행하는 일을 맡았던 것이다. 이 민군사야도 스님의 업적이 그러하다. 이는 민군사야도가 삼장 수지자이자 법보 호지자의 위대한 자격을 성취하기 전의 일이다. 연도는 뭐 넘어갑시다. 1953년에 칭호를 얻었다고 돼 있는데, 여튼 맡았다. 맡은 거는 맡고 나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일이 진행됐다, 뭐 그렇게 보면 되니까. 여튼 게다가 편찬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민군사야도는 위사작하, 즉 3장의 모든 부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응답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푸착하, 즉 질문자는
마하시 사야도였다. 제1차 결집 때는 마하카사파가 그 역할을 맡았죠. 민군 사야도는 질문에 답하는 것과 아울러 마하카사파 장로가 주도한 제1차 편찬회의에서 율과 법을 각각 설했던 우빨리 장로와 아난다 장로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수행했다. 질문에 답하는 것과 아울러 질문에 답을 한 게 지금 우빨리 장로하고 아난다 장로니까 여튼 그 두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했다. 편찬회의가 끝난 뒤 민군 사야도는 저술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당시 미얀마의 수상이었던 우누의 요청에 따라 온 힘을 다해 바로 이 책 마하붓다 왕사를 편찬했다. 경률론을 제6차 결집에서 편찬회의에서 이제 다 정리를 한 거는 한 거고,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뭔가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마하붓다 왕사를 총리가 아니라 수상, 미얀마의 수상 우누의 요청으로 편찬했다. 이 책은 쿤다카 니카야의 붓다 왕사의 주로 입각한 부처님들의 생애에 대한 미얀마어 해설서이다. 24분의 과거 부처님들, 그 다음에 고따마 부처님까지 맞겠죠. 고따마 부처님 합쳐가지고 24분. 이제 또 헷갈려요. 총 6권 8책으로 된 이 편찬 작업은 1956년에 시작해서, 그러면 주석을 봐야지. 그 결집, 6차 결집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한 거예요. 편찬회의는 56년 5월 보름에 끝났으니까. 시작해가지고 1996년에 끝났다. 그러면은 14년 걸렸다. 14년, 만 13년, 횟수로는 14년에 걸쳐가지고, 스님의 걸작이자 미얀마 불교 문학에 대한 놀라운 기여로 여겨지는 이 업적에 대해 승단의 구성원들 및 제가불자들은 모두 열광적인 가일체를 보냈다. 1980년에 미얀마 승단사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국가 승단인 마하나야카 국가 승단, 국가 공인 승단인지 승단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가 우리로 치면 이제 조계종과 비슷한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마하나야카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뜻이다. 국가 승단이 마하나야카 위원회가 발족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미얀마에 있는 불교 승단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스님은 민군 사야도께서는 만장일치로 그 위원회의 총서기에 선출되었다. 그것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불교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지위였으며 불교의 성장과 발전과 번영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모든 승단의 모임 가운데서도 종신으로 가장 윗자리를 맡으셨다. 스님은 국가승단 마하나야카 위원회의 총서기에 더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불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였다. 먼저 불교의 영원한 존속을 위해서 많은 삼장 수지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보조와 편의를 제공하는 일 및 나라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불교가 더 많이 전파되도록 보조와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미얀마 전국에 있는 승단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첫 번째는 삼장법사들을 이제 많이 배출을 하기 위해서 보조하셨고, 그 다음에 해외 포교, 미얀마 입장에서는 해외 포교 또 보조하셨고, 세 번째는 또 미얀마에 있는 스님들 의료 혜택 제공. 첫 번째 사업을 위해서 스님은 티피타카 니카야 협회, 삼장 및 경장 협회를 창립하였다. 자신과 같은 삼장 수지자이자 법보 수지자로 젊은 비구들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민군 근교의 몸의 익 언덕에는 스님의 보살핌 아래에 촉망받는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뭔가 좀 고시 공부의 느낌도 있고요. 이제 다른 데서 들은 얘기지만 이 삼장법사, 나라에서 인정한 삼장법사 96년도라고 해도 5명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권한이 어느 정도냐? 네, 본인이 비행기에 늦으면 공항에 전화해가지고 비행기를 대기시킬 수 있다. 그 정도의 힘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도 들은 얘기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가 갖는 이 미얀마에서 불교가 갖는 위상, 그 다음에 삼장법사가 갖는 그 존중하는 그 정도가 크다. 국가승단 마하나야카 위원회가 설립된 뒤에 곧이어 개별적인 불교 대학 2곳을 양곤과 만달레이에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정등각자이신 부처님의 정법을 현대화된 교육체계에 입각해 가르쳐 미얀마와 외국에 불교를 널리 알릴 장로 비구를 키워내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스님의 지치지 않는 노력은 결실을 맺어 이미 양곤과 만달레이에는 엄청난 규모의 대학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건물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여튼 이제 건물로서 그럼 삼장법사가 많이 배출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직접적일 텐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 대학들에서는 담마차리야 및 마하담마차리야 법사 및 대법사의 학위과정이 이미 1986년부터 완전히 운용되고 있다. 삼장법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자격을 법사로서 또 대법사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대학 또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승단의 복지를 위해 스님이 실천하고자 했던 세 번째 중요한 계획으로 비구들을 위한 지위타다나 사사나 생명을 베푸는 불교 특별병원이 만달레이에 설립되었다. 이 병원은 스님이 직접 주최하는 가운데 1990년 8월 18일 공식적으로 개원했다. 그러면 이제 1980년에 국가승단 마하나야카 위원회가 발족된 후에 10년 후에 이 병원이 개원했다. 100개의 병상을 갖춘 이 특별병원은 현대화된 건강센터를 위해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였다. 1979년 이 국가승단 위원회 발족하기 1년 전 미얀마 정부는 스님의 위대한 박식함과 불교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스님에게 아가마하 핀디타 최승의 대현자라는 칭호를 1984년에는 아비자다 마하라타 구루 수승한 깃발이자 국가의 위대한 존장이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이제 왕권 국가니까 이런 왕이 이런 칭호를 주는 것이 이제 어떤 문화의 한 가지이겠죠. 스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세 가지 과업을 더욱더 완벽하게 성취하려고 애쓰면서 불법을 통해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글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어떠한 결과로서 말을 한 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해외 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도 불교가 더 많이 전파되도록 보조와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거는 뭔가 숫자로서 이야기하기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건너뛴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학이 이제 양곤과 만달레이에 설립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병원이 의료 혜택은 이제 병원이 갖추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업적. 그만큼 대단한 스님이다. 근데 인상적인 부분은 6차 편찬회의에 대한 언급, 뭐 꼭 6차뿐만 아니라 제1차 결집부터 해가지고 6차에 이르는 그거를 한번 또 잘 살펴봤습니다. 4차 편찬회의, 네 번째 편찬회의, 제4차 결집은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체계 형태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민군 사야도 스님에 대해서 이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원저자 민군 사야도의 서론, 이 마하붓다 왕사 서론은 14년에 걸쳐서 편찬을 하신 마하붓다 왕사 서론을 뭐라고 하실지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리셨죠? 저녁 때는 많이 울려가지고 늘 자꾸 한번 원문 영어로, 원문은 미얀마어로 된 거는 제가 못 보는 거고 영어로 번역된 것하고 한국어 번역하고 좀 같이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안한존자에게도 이제 그런 마음 자꾸 들다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분량을 좀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지금 법보시용으로 책을 만들어 봤었는데 이 빨리어 전문가이시니까 최봉수께서는, 그러니까 번역은 당연히 잘 하셨을 테고, 그런데 이제 구성을 조금 이제 바꾸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빠진 부분이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입에 올리게 되네요. 이제 재밌게 봐서 그런 거겠죠. 제자들에 관한 부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아라한으로, 내지는 고진멸도, 사제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거는 이제 이 불전만으로도 충분한 거겠지만, 아무튼 그냥 축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가지고, 요 지관 전 대한불교조계종 충무원장 지적관자 스님의 축사가 뒤에 더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불정경의 발간을 축하하며 본서 대불정경의 원저서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삼장법사인 민군 사여도 스님이 편찬한 마하붓다 왕사로서 그 의미는 위대한 부처님의 전기이다. 그 책을 고익진 박사의 제자인 최봉수 박사가 총 5부로 재구성하여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주석을 덧붙인 책이 대불전경이다. 부처님의 전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어조는 강할 수 없다. 말씀이 부처님의 전기, 일대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어조는 강할 수 없다. 하지만 찬찬히 읽다 보면 부처님만이 진정 이 세상에 절대적 귀처라는 강한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어조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절대적이다. 사실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이 혼재하는 오늘날 소위 부처님의 절대성이란 주제를 시종일관 밀고 나아가는 본서의 스타일은 언뜻 협량과 독선의 느낌마저 준다. 부처님의 절대자로서의 부처님의 이야기는 이제 대놓고 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시비를 하니까 불교 신자라 그래도 시비를 하고, 그래서 그런 시비가 있을 만한 내용은 그냥 슬며시 좀 뺀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우선 그 양적 규모의 방대함으로 부처님의 절대성을 유감없이 옹호하고 있다. 오직 부처님의 전기만을 주제로 3,500쪽에 달하는 분량이 이루어졌음은 부처님의 절대성을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해제부만 읽어도 부처님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해제 책의 마무리에 이르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명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부처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과 비교해 보아서가 아니라 다만 그분이 부처님이시고 그 말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에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게 하는 책이 본서 대불전경이다. 원저자인 삼당법사 민군사야도 스님의 큰 업적에 예를 표하며 우리말 저자 역자인 최봉수 박사의 10년에 걸친 정진의 치야를 보낸다. 요걸 먼저 봤어요. 저도 호칭을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그냥 최봉수 박사님이라고 통일했을 텐데 명확치가 않았어가지고, 여튼 아무쪼록 많은 불자와 지성인들이 이 책을 만남으로써 살아있는 부처님을 칭견하는 공덕을 누리기를 바라며 대불전경의 발간을 참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불기 2553년 2009년 9월. 지금은 입적하셨죠. 지관스님께서. 지관스님 총무원장 소임하시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업적이 있으시겠지만 포살 종단에서 현재 안것대 이제 본사에 따라서 또 매달 하는, 보름마다 하는 그런 큰절도 있고, 아니면 여하튼 최소 그래도 안것대에 한 번은 포살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부처님 당시 때 포살 및 자자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이 곧 승단이다. 이런 입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업적을 이제 이루셨었죠. 여튼 책을 여기까지 본다 그러고 또 펴고 자꾸 그래가지고 잘 봤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또 이어서 해제부는 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